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인천 구도심 시장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12월 한겨울입니다.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치는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떡볶이 냄새, 만두 찌는 김,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전형적인 재래시장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내 돈 훔쳐서 반찬 팔고 있어요. 이 사기꾼이. 명품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른 명품 코트에 하이힐, 진한 화장.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서다영 앞에는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한정혜 68살. 낡은 파카에 고무 앞치마를 두른 모습. 손에는 김치 국물이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무장갑도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보였습니다. 트고 갈라진 손, 겨울 찬바람에 더 심해진 동상, 반창고가 손가락 3개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빌린 돈 정말 잊으셨어요? 다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입김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내 돈 만졌죠? 더럽게. 다영이 정혜의 손을 확 잡아채었습니다. 트고 갈라진 손, 김치 국물과 무 조각이 묻은 손, 반창고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온 손, 이 손으로 내 돈 세고, 이 손으로 반찬 만들고, 역겹네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다영이 시장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사기꾼이에요. 제 돈 3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고 있어요. 그 돈으로 여기서 반찬 장사하고 계시다고요. 순간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300만 원? 반찬집 할머니가? 에이, 그럴 리가. 근데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사기꾼이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정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다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계약서 다 있는데요? 할머니 도장, 할머니 사인 다 있어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정혜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정혜는 그 종이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정혜. 자기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 5년 전 은행에서 만든 그 도장.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찰싹?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영의 손이 정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혜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에서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울방울.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시장 한복판에서 막고 있구나.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수진 35살. 손에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 도시락을 갖다 드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멸치볶음, 두부조림, 깻잎 무침,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가득 채운 도시락. 하지만 지금 수진의 눈에 보이는 건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 담긴 반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멸치볶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볶은 멸치들, 두부조림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장과 설탕을 넣어 졸인 국물, 깻잎 무침이 시멘트 바닥에 붙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무친 깻잎들, 3,000원으로 만든 마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레이션처럼,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사람이 맞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잘못했거나 대신 맞거나.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 똑딱,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입니다. 한정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68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알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시간을, 일할 시간을.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얇은 이불, 구멍이 3군데 뚫린 이불, 20년도 더 된 이불. 하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새 이불 쌀 돈이 없으니까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으윽.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걱. 뼈가 부딪히는 소리. 관절염입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병. 하지만 병원은 못 갑니다. 진료비가 아깝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파스 한 장 붙일 돈도 아까워서 그냥 참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더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안 틀어서입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입니다. 지난달 전기세가 3만 원이 나왔습니다. 3만 원. 하루 수입이 2만 원인데 전기세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보일러를 끄기로 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냉장고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손을 대는 순간 찌릿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을 꺼냈습니다. 큼지막한 무 3개. 어제 도매시장에서 산 무입니다. 한 개에 1,000원. 싸다고 생각해서 3개를 샀습니다. 오늘 이걸로 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을 들고 싱크대에 올렸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때렸습니다.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닦아내고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맨손으로 장갑도 없이
장갑을 살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손가락 끝이 빨개졌습니다. 동상 기운이 있는 손가락입니다. 겨울만 되면 터지는 손가락.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물을 씻어야 하니까요. 물이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빨간 피, 찬물에 희석되어 분홍빛으로 변한 피.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 씻을 때까지 손은 계속 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을 다 씻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집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칼질 소리만 새벽을 가릅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찬물에 담가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질은 정확했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 썰었습니다. 큰 대야에 담았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다음은 두부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20년도 더 된 냉장고. 문이 헐거워서 2번 당겨야 열립니다. 여름에는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두부를 꺼냈습니다. 열모. 어제 도매시장에서 한 모에 1,200원에 샀습니다. 12,000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사야 했습니다. 두부조림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두부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칼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토닥, 토닥. 네모나게 썰었습니다. 한 모를 8조각으로 썰었습니다. 열모면 80조각입니다. 한 조각에 300원씩 받으면 24,000원입니다. 원가가 12,000원이니까 12,000원 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간장, 설탕, 참기름, 통장비, 전기세를 빼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게 정의의 일이니까요. 두부를 다 썰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한 번에 안 켜졌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또 안 켜졌습니다. 3번째 돌렸습니다. 그제야 불이 붙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입니다. 20년도 더 됐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새 가스레인지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한 달 수입입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간장을 부었습니다. 설탕을 넣었습니다. 물을 넣었습니다.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두부조림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고소한 냄새, 따뜻한 냄새. 하지만 정혜는 먹지 못합니다. 이건 팔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시장 문을 10시간까지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은 깻잎 무침입니다. 깻잎을 씻었습니다. 다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상처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휴지를 찢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돌돌 말아 감쌌습니다. 반창고는 아깝습니다. 반창고 한 갑이 2,000원입니다. 휴지가 더 쌉니다. 다시 깻잎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같은 시각. 수진의 집. 여기도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입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2층으로 된 작은 도시락통, 결혼 10년 전에 받은 도시락통, 오래됐지만 깨끗합니다. 수진이 매일 닦았으니까요. 밥을 퍼담았습니다. 어젯밤에 지은 밥입니다. 조금 남겨뒀습니다. 시어머니 드릴 도시락 때문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위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멸치볶음. 어제 새벽에 만든 것입니다. 멸치 한 봉지 1,000원. 설탕 조금, 간장 조금, 참기름 조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입니다. 두부조림. 두부 한 모 1,200원. 간장, 설탕으로 졸였습니다. 정성껏 졸였습니다. 깻잎 무침. 깻잎 한 단 800원. 간장, 참기름, 깨로 무쳤습니다. 다 합쳐서 3,000원. 수진의 통장 잔액은 58,000원입니다. 그중 3,000원을 시어머니 도시락에 썼습니다. 남은 돈은 55,000원. 이번 달 남은 20일을 55,000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 분유가, 전기세, 가스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도시락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이번엔 꼭 드셔야 하는데.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일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시장에서 먹을 게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도시락을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을 굶으신다는 것을,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번엔 꼭 드시게 해야지.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보온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울지 않게.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해? 남편 도훈이었습니다. 38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붓고 얼굴은 빨갛습니다. 어제도 술을 마셨나 봅니다. 어머니 도시락이요. 수진의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도시락? 또? 도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야 알아서 드실 텐데.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시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시라고. 우리 엄마는 알아서 하시겠지. 괜히 오지랖 떨지 마.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빡빡한데 무슨 효도 타령이야. 우리 애들 분유값도 빠듯하다고. 전기세도 안 나왔어. 가스비도 밀렸어.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래? 여보, 효도도 형편 보고 하는 거야. 돈 없으면 마음으로만 하라고. 돈 없어도.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돈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도훈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마음으로 배가 불러. 마음으로 집세를 내. 당신 참 순진해. 하지만은 무슨.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이 시국에 도시락 싸서 뭐해. 그냥 편의점 김밥이나 사드려. 1,000원이면 되잖아. 어머니는 편의점 김밥 안 좋아하세요. 그럼 굶으시든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훈도 자기가 한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00원으로 만든 도시락. 58,000원 중 3,000원.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드리고 싶었어요. 혼잣말이 새벽 부엌에 작게 울렸습니다. 오전 6시 30분. 정혜는 리어카에 반찬통들을 실었습니다. 김치, 두부조림, 깻잎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모두 합쳐서 20통.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추웠습니다. 영하 5도. 겨울 새벽 특유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리어카 바퀴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고장난 바퀴입니다. 3년 전부터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정혜의 가게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골목입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평 반도 안 됩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진열했습니다.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김치 5,000원, 두부조림 3,000원, 멸치볶음 4,000원, 깻잎 무침 2,000원. 모두 합쳐 팔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가 3만 원이니까 2만 원 남습니다. 하루 순수익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거기서 집세 40만 원 빼면 20만 원 남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정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장갑이 없어서 손이 시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친구에게 얻은 핫팩입니다. 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안 쓰기엔 너무 추워서 얻었습니다. 핫팩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곧 손님들이 올 테니까요. 오전 9시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김치 있어요? 두부조림 맛 좀 볼게요. 멸치볶음 얼마예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정혜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네, 김치 있어요. 오늘 막 담근 거예요. 두부조림 드셔보세요. 간이 딱 맞아요. 멸치볶음 4,000원이에요. 오늘 새벽에 볶았어요. 장사꾼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힘찬 목소리.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반찬통이 하나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3통 팔렸습니다. 15,000원. 두부조림 2통 팔렸습니다. 6,000원. 멸치볶음 1통 팔렸습니다. 4,000원. 합계 25,000원. 아직 반도 안 팔렸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힘들겠구나. 같은 시각. 수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비 1,500원.
아깝지만 걸어가기엔 너무 멉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옷은 얇았습니다. 패딩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입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감이 찢어진 점퍼. 춥지만 참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생선 싸요.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떡집 아저씨의 목소리. 인절미 10,000원. 백설기 8,000원. 시장 특유의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수지는 그 속을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가게로. 입구에서 세 번째 골목. 가게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핫팩을 쥐고 고개를 숙이고 졸고 계셨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왜 왔니? 바쁠 텐데. 도시락 가져왔어요. 수진은 보온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아이고, 또 이걸 가져왔어. 나는 괜찮다니까. 정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드세요. 새벽부터 만든 거예요. 수진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 시장에서 먹을 게 많아. 너나 가서 먹어. 어머니는 점심 거르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안 드셨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정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왜 미안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그래도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라도. 정혜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고맙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정혜는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흰 쌀밥, 멸치볶음, 두부조림, 깻잎 무침,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숟가락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도시락을 다시 닫았습니다. 옆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먹어야지.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기는 이 도시락을 먹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정오가 지났습니다. 시장은 더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요. 정혜의 가게 앞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줌마, 김치 주세요. 두부조림도 있어요? 멸치볶음 맛 좀 볼게요. 정혜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반찬을 덜고 계산하고 봉투에 담고. 손은 떨렸지만 웃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명품 코트, 하이힐,
진한 화장, 서다영이었습니다. 정혜는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다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누구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요? 기억 안 나세요? 다영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작년 9월에 만났잖아요. 보증 서주셨잖아요. 순간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네, 저예요. 드디어 찾아왔네요. 다영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돈 갚을 준비 되셨어요?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없어요? 다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0만 원이 없어요? 보증 서신 지 1년이 넘었는데?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요? 얼마나 더 기다려요? 다영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빌린 돈 기억하시죠? 저는 빌린 게 아니라 보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최진우 씨가 돈 안 갚으니까 보증인이 갚아야죠. 진우가 연락이 안 돼요. 그게 제가 알 바예요? 다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혜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머니 도장, 할머니 사인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혜는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기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보증만 서면 되는 줄. 변명하지 마세요. 다영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가 돈을 빌렸나 봐. 얼마나 빌렸기에 저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다영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모였을 때 그녀는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 할머니 사기꾼이에요.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돈 300만 원 받아가고 안 갚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다영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트고 갈라진 손, 반창고가 붙은 손, 김치 국물이 묻은 손. 이 손으로 내 돈 만졌죠? 저는 더러워서 어떡해요. 내 돈이 이 손에서 반찬 국물이랑 섞였다고 생각하니까 역겹네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내 돈 훔쳐서 반찬 팔고 있어요. 이 사기꾼이. 그 순간 찰싹 다영의 손이 정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혜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에서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 골목 끝에서 수진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고 계셨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수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아까 들고 온 빈 도시락통.
수지는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가 다시 시장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도시락을 회수하러.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보이는 건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 고개를 숙이고 서 계신 모습,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계신 모습. 수진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어머니를 향해 사람들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정혜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정혜를 부축했습니다. 다영이 비웃었습니다. 며느리네요? 할머니, 며느리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300만 원 빚진 거. 빚이요? 수진이 다영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할머니가 제 돈 300만 원 보증 서고 안 갚고 있어요. 1년 넘게요. 어머니. 수진이 정혜를 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집에 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 정혜를 일으켰습니다. 다영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요? 돈 갚고 가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나중은 없어요. 지금 당장 돈 내놔요. 지금은 못 드립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 생각했습니다. 정혜를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다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정혜를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정혜의 집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수진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수입 1만 8천 원. 하루 지출 1만 4천 원. 남은 돈 4천 원. 하루 수입 2만 1천 원. 하루 지출 1만 6천 원. 남은 돈 5천 원. 하루 수입 1만 6천 원. 하루 지출 1만 3천 원. 남은 돈 3천 원. 평균 하루 수익이 4천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12만 원. 거기서 집세,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때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차용 금액 300만 원 차용인 최진우 보증인 한정의 이자율 월 30% 연체 시
보증인 재산 일체 압류.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 월 30%.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30%라니. 그리고 차용인은 최진우. 시동생이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수지는 계약서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일 2023년 9월 15일. 1년도 더 지났습니다. 원금 300만 원에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월 30%면 한 달에 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혜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뭐하니? 어머니. 수진은 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월 30% 이자요? 이게 말이 돼요? 수진아. 정혜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런 보증을 서셨어요? 진우가 무릎 꿇고 빌었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석 달만 있으면 다 갚는다고. 그래서요? 나는 아들을 믿었어. 우리 진우가 이번엔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우리 집 전세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히신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우 오빠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석 달 지나고 연락이 끊겼어.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가. 그럼 그 사채 여자는요? 3개월 전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조용히 돈 달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미루니까 오늘은... 정혜는 뺨을 감쌌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나한테 망신을 줬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지는 정혜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너희 집까지 날아갈 뻔했는데. 안 날아가요. 제가 지킬게요. 수진아.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 오빠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이 계약은 불법이에요. 무효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아, 고맙다. 정혜는 수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든든한 적이 있었을까? 다음 날, 수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채 피해입니다. 수지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약서를 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월 30%. 이건 불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제 시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폭행도요? 네. 시장 한가운데서 뺨을 때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시장 CCTV에 찍혔을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많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집에 계십니다. 충격이 커서. 그럼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주소 좀 주시겠어요? 수지는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채업자들 꼭 잡아야 합니다. 수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를 꼭 지킬 거야. 이틀 뒤 서다영이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다영 씨 맞습니까? 네. 한정혜 씨와의 금전 관계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 본인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 다영은 계약서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 30% 이자율 알고 계셨습니까? 네.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인 거 아시죠? 하지만 서로 합의했어요. 합의요?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68살 할머니가 이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합의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그리고 폭행은요? 시장에서 할머니 뺨을 때린 것도 합의입니까? 다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아니요. 서다영 씨,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채업법 위반, 폭행죄, 자백하십니까? 다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그건 최진우 씨한테 받으셔야죠. 한정혜 씨는 보증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보증인도 책임이 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자율이 불법이니까요. 무효요? 다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고소당하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정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 잡혔어요. 계약도 무효래요. 정말? 네. 이제 어머니는 빚 갚을 필요 없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 전세 보증금도 안전해요. 정말, 정말이니? 정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이 정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엄마. 도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다 했어요. 아니야. 수진이는 진짜 효부예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정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아. 도훈은 일어섰습니다. 정혜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혜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 씻을게요. 아니야, 내가 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반찬 만드는 법. 정혜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물을 씻고 두부를 썰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운 물에 담겼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점심 먹어요. 그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같이 먹자. 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도시락에서 같은 반찬을 함께. 맛있다. 그죠? 응, 맛있어. 정혜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뭐가요? 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니, 정말 고맙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가족이 뭔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트고 갈라진 손과 따뜻한 손이 만났습니다. 그 후로 수지는 매일 도시락을 쌌습니다. 정혜는 매일 그것을 받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시장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효자다.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복 받을 거야, 저 며느리.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은 건 자기라는 것을. 진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정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은 건 자기라는 것을. 진짜 딸을 만났으니까요. 도시락 한 통? 그 안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 사랑, 희생, 용서, 그리고 가족의 온기.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지만 도시락은 다릅니다. 도시락은 진심을 담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마지막 장면. 2025년 봄. 인천시장. 정혜와 수진이 나란히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줌마, 김치 주세요. 네, 오늘 새로 담근 거예요. 정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김치를 덜어주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어머니? 손님이 놀랐습니다. 며느리분이세요? 네. 아이고, 효녀네.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 수지는 웃었습니다.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손님이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도시락 싸줄래? 당연하죠. 그럼 나도 하나 쌀게. 어머니도요? 응. 이번엔 내가 넣어주고 싶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서로 주고받자. 도시락.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이야기.
빚 때문에 맞는 부모의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진심의 이야기. 도시락 한 통? 거기엔 밥과 반찬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가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어떤 재산보다 무겁습니다. 당신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꺼내 보십시오. 돈은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으니까요. 새벽 4시 어딘가에 부엌에서 불이 켜집니다. 도시락을 싸는 소리가 들립니다. 밥을 푸는 소리, 반찬을 올리는 소리, 뚜껑을 닫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도 울립니다. 따뜻하게